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요 구글 콜라보레터리, 우리가 얘기하는 거 구글 콜앱이라고 하죠.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요 파이썬의 기초, 그 다음에 파이썬의 기초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이래 가지고 넘파이, 판다스, 매플로립 등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을 아주 기본적인 입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라보레이션 하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많이 쓰는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라고 얘기하죠. 함께 공동 작업하는 거, 함께 서로 협력하는 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요. 거기서 파생된 단어죠. 그걸 콜라보레터리, 뭐 협력자, 조력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구글에서 여러분들의 파이썬 코딩을 돕고자 콜앱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VGA 카드라고 있어요. 그래픽 카드. 이 그래픽 카드가 3D나 아니면은 아주 고성능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들을 이게 구동시키기 위해서 CPU 기능도 담고 있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그래픽에 대한 아주 향상된 기능을 갖고 있는 GPU, 이건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는 사용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글에 접속을 해서 콜앱을 사용하게 된다면 구글 본사에 있는 GPU, 구글 본사에 있는 램, 구글 본사에 있는 디스크를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활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글 콜앱이라는 거는요, 구글에 내가 계정만 있다, 구글에 내가 계정으로 접속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파이썬을 구동하고요, 머신러닝이 가능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클라우드 기반의 주피터 노트북 개발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구글, 미국 어딘가에 있는 구글 본사의 컴퓨터, 그 다음에 본체, 아까 얘기했던 GPU, CPU, 램, 뭐 하드웨어 리소스들이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구글 서버를 하나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구글 서버가 있어요. 얘는 구글입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 여기 한국에 있는 나, 그 다음에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서 일반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일반 사용자가 구글에 로그인을 한단 말이에요. 콜앱으로 로그인을 하게 된다면 GPU와 그 컴퓨터 리소스, 컴퓨터 자원들을 내가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내가 사용하는 거를,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나는 클라이언트가 돼가지고 구글에 접속해서 구글의 모든 리소스들, 그 컴퓨터가 갖고 있는 GPU, CPU, 램, 디스크를 내 것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의 서버 클라이언트 개념을 가지고 온 것이 구글 콜앱. 그 이전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있었죠. 어쨌든 구글 콜앱에서 이거를 구현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이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요 파이썬 기본 과정을 익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구글에 접속을 해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에서요 구글의 앱을 눌러주면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접속을 하게 되면 언제나 새로 만들기,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 더보기, 저는 콜라보레이터를 한번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한다면 연결할 앱 더보기 들어가야겠죠. 여기에서 여기다가 콜라보레터리를 씁니다. 콜라보면 COL, 콜라만 쓰게 되면 콜라보레터가 나오죠. 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접속했다면 이곳에서 얘를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자, 설치를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글 앱 드라이브 새로 만들기에서 보면 더보기에 구글 콜라보레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콜앱이 나와요. 콜앱에서 IPYNB라고 하는 이런 그 확장자가 되어 있고요. 여기를 갖다가 제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 기초 배우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했을 때, 자, 콜앱, 간단하게 콜앱 사용법, 여기 목차가 있고요. 섹션을 눌러주면 새 섹션이 나와요. 여기다가 샵이 하나 했을 때 써볼까요? 자, 1 파이썬 기초 하고서 엔터와 쉬프트 엔터, 엔터를 누르면 계속 입력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다 입력을 했다 라고 한다면 쉬프트 엔터 눌러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파이썬 기초에서 그러면은 자, 여기 위에 코드에 대한 입력창 하나는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 쓰레기통을 하면은 지워집니다. 파이썬 기초가 있고요. 여기에서 내가 이 아래 빈 입력창이 있죠. 코드 입력창인데 내가 A는 2라고 하고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다음 줄로 가는 거고요. 쉬프트 엔터 혹은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혹은 이 삼각형 진행 버튼이 있죠. 진행 버튼을 누르거나 쉬프트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 자리가
접속이 되면서 램과 디스크가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요거 잠깐 눌러가지고 여기가 램과 디스크가 접속이 되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요 콜앱을 접속한 상태다 라고 한다면 처음에 실행을 하면서 요 창, 접속 창을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크게 보기 위해서 여기를 줄일게요. A는 2, 2가 변수 2를 A에 넣어라. 아주 기본적인 거죠. 자, A는 2, 변수 2를 A에 넣어라.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메모리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 장치 하나를 제가 이렇게 빈 상자라고 쭉 표현을 합니다. 비어있는 상자가 이렇게 쭉 있을 때 얘가 메모리란 말이에요. 메모리, 다른 말로 램, 우리가 말하는 램 있죠? 램을 메모리라고 합니다. 이 A는 2가 선언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2를 A에 넣어라, 그 얘기예요. 변수는 A고, 즉 요 하나, 메모리의 빈칸 하나를 A로 잡고 여기다가 2를 넣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부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특히 지금 파이썬을 얘기하는 동안 뭐 x는 3, 3을 x에 넣어라, 혹은 x는 뭐 파이썬 뭐 이렇게 코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코딩, 왼쪽은 언제나, 아니죠, 오른쪽을 언제나 왼쪽에 넣어라, 이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파이썬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A는 2가 됐어요. 엔터 해 가지고요, B는 3 넣어볼까요? B는 3. 자, 좀 작으니까 A는 2, B는 3을 넣었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는 하게 되면, 엔터하면 밑으로 내려가지만 Shift 엔터하면은 A 더하기 B는 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혹은 내가 얘를 C라고 할게요. C는 A 더하기 B 했을 때 C를 입력을 해도, C를 출력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C라고, 이건 뭐냐면 A 더하기 B라고 하는 오른쪽에 있는 연산식을, 이 결과를 메모리 C에 넣어라, 그 얘기예요. 3을 B에 넣어라, 이 얘기였고요. 그래서 C를 출력해라. 다른 말로 얘를 프린트라고 하죠. 프린트 C 하게 되면 C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을 한번 써볼까요? 처음맨이라고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처음맨 특별한 게 없이 에러가 납니다. 그쵸? 그럼 내가 여기다가 X는 처음맨 이렇게 되면 역시 에러가 납니다. 즉 문자 입력, 캐릭터형의 입력은 뭐냐면 X는 따옴표 혹은 큰 따옴표 하고서 처음맨, 이렇게 캐릭터형, 이게 문장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따옴표가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숫자인 경우는 따옴표가 없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계속 넣어볼까요? Y는 파이썬 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엔터 하고서요, X 더하기 Y 하면 어떻게 될까요? X 더하기 Y, Shift 엔터 하게 되면 맨 처음 파이썬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X 더하기 Y에다가 가로 열고 곱하기 2. 자, 문장에 대해서 수식을 넣는다면 맨 처음 파이썬 두 번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혹은 이 자리에다가 방금 얘기했었죠. Z라고 할게요. Z는 X 더하기 Y는 2 하고서, 자, Z를 해볼까요? Z, Shift 엔터 실행하면 그래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혹은 Z 정식으로 코딩을 한다면 프린트 가로 열고 Z를 출력을 해라, 이렇게 된다면 되겠죠. Z를 내가 따옴표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Z 자체가 뭐죠? Z 자체가 변수기 때문에 변수를 따옴표로 하게 된다면 이 Z 자체를 출력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내가 Z를 지우고 Z 값을 불러와라, 메모리 Z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라, 이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요, 프린트, 안녕하세요, 처음맨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실행을 한다면, 이렇게 처음맨입니다 라고 실행을 한다면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혹은 여기다가 프린트 하고서 파이썬 수업입니다 라고 하고서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진 않죠? 자, 이랬을 때 여기다가 이제 코드와 텍스트에서 제가 텍스트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1.2 하고서 연산자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넘버 1이라고 하는 거에는 내가 6을 넣고, 넘버 2라고 하는 변수에는 7을 넣습니다. 했을 때 num1 더하기 num2, 자, Shift 엔터 하게 되면
13이 나와요. 자, 그런데 num1 빼기 num2를 하게 되면 과연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명령어에 대한 거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이썬 함수를 넣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수식으로만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행에 대한 결과만 나옵니다. 즉 이게 파이썬 함수가 들어가야죠. print라고 하는 걸 묻고, 여기도 프린트로 묶습니다. 프린트로 묶고 하고서 Shift 엔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num1 곱하기 num2도 있고요. num1 나누기 num2도 있고요. 목 num2, 이거는 목 num1 나머지 num2도 있고요. num1 제곱도 있어요. 이거는 엄청 커지겠는데요. 자, 볼까요? 쭉 해서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프린트 여기까지는 했죠.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면 42, 67에 42가 나왔어요. 그런데 7분의 6, 0.857, 7분의 6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 7분의 6의 몫은 0일 거고요. 7분의 6의 나머지는 6이 될 거고요. 와우, 이번에는 6의 7승은 이렇게 되겠네요. 2와 3을 한번 넣어볼게요. 2와 3을 가지고서 한다면, 자, 좀 더 보기 좋겠죠? 2의 3승이니까 2, 4, 8. 그죠? 8이 되었고요.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연산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목, 나머지, 얘는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나오는 거 샵이죠? 샵은 주석입니다. 주석은 나는 알지만 컴퓨터는 읽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투명 망토를 씌우는 주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필기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샵을 붙여서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